1922년 영국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가 투탕카멘 왕의 무덤을 발견한 것은 이집트학의 역사에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젊은 파라오인 투탕카멘 왕의 무덤은 고대 이집트의 예술, 문화, 종교를 밝히는 보물창고와 함께 온전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발굴에 관련된 사람들의 죽음으로 무덤에 저주가 걸려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이 발견은 미스터리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투탕카멘 왕의 무덤의 저주에 대한 전설은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수많은 책, 영화, 다큐멘터리에 영감을 주면서 거의 한 세기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비롭고 무서운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저주의 존재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미신과 소문일 뿐입니까? 우리는 투탕카멘 왕의 무덤의 저주의 역사를 알아보고 그것의 기원과 추정되는 희생자,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조사를 해볼 것입니다. 영국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는 10년 넘게 무덤을 찾아다녔고 1922년 11월 4일 하워드 카터와 그의 발굴팀이 3000년 전에 죽은 파라오인 투탕카멘 왕의 무덤을 발견한 것은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였습니다. 이 무덤은 이집트 룩소르 계곡에서 발견되었으며 거의 온전한 상태로 발견된 최초의 무덤이었습니다. 파라오는 짧은 기간 동안 이집트를 통치했고 그의 통치는 역사에 의해 대부분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카터는 수천 년 동안 잃어버렸던 그의 무덤에서 보물들이 발견될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발견은 10년 넘게 무덤을 찾아다녔던 카터와 그의 발굴팀의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발굴팀은 당시 이집트의 어려운 지형과 정치적 불안을 포함하여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1922년 11월 4일 마침내 발굴팀은 무덤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무덤은 석고와 돌무더기로 봉인되어 있어 몇 주간의 발굴 후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를 포함하여 황금 조각상, 보석, 가구 등 믿을 수 없이 놀라운 보물들을 발견했으며 벽은 복잡한 그림들과 상형 문자들로 덮여 있었고 수많은 사당, 관, 그리고 기타 장례식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카터와 그의 발굴팀은 좁은 통로와 부서지기 쉬운 유물들을 손상되지 않게 발굴하면서 보물들을 꺼내고 발견물들을 문서화하는 데 수년을 보냈습니다. 무덤의 발견은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것은 고대 이집트 연구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이 매혹적인 역사의 시대에 대한 풍부한 새로운 정보와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발견을 둘러싼 흥분에도 불구하고 무덤과 관련된 저주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투탕카멘 왕의 무덤의 저주로 추정되는 것과 관련된 첫 번째 죽음은 하워드 카터의 발굴 자금을 지원한 부유한 영국인 카나본경의 죽음이었습니다. 카나본경은 하워드 카터의 발굴의 주요 후원자 중 한 명이었고 투탕카멘의 무덤을 찾는 자금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무덤이 발견된 후 카나본경은 무덤의 가장 안쪽 방이 열리는 것을 보기 위해 떠난 이집트에서 1923년 4월 5일 면도를 하다가 모기에 물려 그 부위가 감염되어 열이 나고 심각한 폐렴 증세를 보였습니다. 런던에서 온 전문의를 포함한 여러 의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카나본경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어 그는 모기에 물린 지 11일 만인 4월 16일 사망했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투탕카멘 왕의 무덤의 저주에 희생되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저주가 무덤에 보물들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믿었고 일부에서는 저주를 미신이라고 치부했지만 저주에 대한 전설은 무덤과 관련된 사람들의 죽음이 거듭될수록 더욱 강해졌습니다. 저주의 또 다른 희생자는 카나본경의 주변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카나본경의 절친한 친구인 브루스 잉엄경으로 그는 무덤이 열린 직후에 그곳을 방문했었고 무덤에 다녀간 뒤 몇 달 후 열병으로 사망했으며 일부는 그의 죽음이 저주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는 1929년에 사망한 미국의 금융인이자 자선가인 조지 허버트였습니다. 카나본경의 무덤 보물의 지보를 상속받은 이복 형제인 그는 6년 전에 카나본경이 모기에 물린 곳과 같은 장소에서 그의 형처럼 감염된 모기에 물려 사망했습니다. 언론은 그의 죽음에 대해 보도했고 저주의 전설은 계속해서 커졌습니다. 저주의 다른 희생자들로는 1923년에 무덤을 방문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열병으로 사망한 미국의 부유한 사업가 조지 굴드와 무덤을 여행하는 동안 아내에게 불성실했던 이집트 왕자 이카멜 파미베이로 그는 1923년 자신의 아내에게 살해되었습니다. 투탕카멘 왕의 무덤 발견과 관련된 하워드 카터 발굴팀의 여러 멤버들도 때이른 죽음이나 비극적인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사람 중 한 명은 하워드 카터 발굴팀의 핵심 멤버이자 무덤 발굴에 중요한 역할을 한 아서 메이스였습니다. 메이스는 무덤의 많은 보물을 조심스럽게 발굴하고 보존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발굴이 완료된 후 메이스는 영국으로 돌아갔지만 병에 걸려 무덤이 발견된 지 불과 5년 후인 192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비소 중독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무덤 유물의 보존 과정에서 사용된 독성 물질에 대한 작업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팀의 또 다른 멤버인 메이스의 조수 알프레드 루카스는 감염된 모기에 물린 것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1935년에 사망했습니다. 언론은 이 죽음이 저주의 희생자들 중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고 암시하면서 다시 한번 선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불행을 경험한 발굴팀의 또 다른 멤버는 발굴 기간 동안 카터의 비서로 일했던 리처드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은 카터와 동행하여 이집트 전역을 여행했고 무덤에서 발견된 보물들을 기록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베델의 삶은 발굴 조사 이후 비극적인 고비를 맞이했는데 그는 건강 문제로 고통을 겪으며 은둔 생활을 하다가 1929년 런던에 있는 그의 아파트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사망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일부에서는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건들도 무덤에 관한 저주의 전설에 기여했습니다. 발굴에 참여한 일부 작업자들은 무덤 안과 주변에서 이상한 유령을 보고 섬뜩한 소리를 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무덤 발견을 보도했던 많은 언론인들도 때 아닌 죽음을 맞이하여 저주에 대한 미신에 불을 지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여러 신문에 무덤의 발견을 보도한 영국 저널리스트 웨스트베리입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웨스트베리는 무덤이 공식적으로 개방되기 전에 가장 먼저 취재를 하고 싶어 무덤에 접근하려고 작업자 중 한 명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는 무덤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 중 한 명이 되었고 무덤의 내용과 중요성에 대해 광범위하게 보도했던 웨스트베리는 몇 년 후 미스터리한 상황에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일부는 그의 죽음을 저주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또 다른 일부는 무덤 발견에 관련된 그의 역할에 분개한 누군가에 의해 독살되었을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무덤 발견을 보도한 다른 언론인들도 불행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무덤이 열린 후 처음으로 무덤에 들어간 영국 국회의원이자 저널리스트인 오브리 허버트입니다. 허버트는 감염된 모기에 물린 것에 의한 폐혈증으로 불과 몇 년 후에 사망했고 또 다른 기자인 버트램 플래처 로빈슨도 무덤 발견에 대해 보도한 후 장티푸스로 의심되는 증세로 무덤이 개장된 지 불과 몇 년 후에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사망들 중 일부는 자연적인 원인이나 다른 요인들로 설명될 수 있지만 무덤이 열린 직후에 발생했고 발굴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관련되었다는 것은 무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파라오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파라오의 무덤과 관련된 저주의 전설은 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이집트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 중 하나는 영혼이 죽은 후에도 계속 존재하고 영혼이 사후세계로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신체의 특정 부분이 온전하게 보존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같은 미라화 과정과 관련된 많은 미신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신들이 특정한 축복이나 저주를 내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무덤에 봉인된 입구를 개봉하는 순간부터 파라오의 저주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발굴팀을 둘러싼 파라오의 저주에 대한 소문에는 언론 보도들도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전 세계의 신문과 타블로이드는 무덤에 저주가 내려졌다고 선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저주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생각은 계속되었고 심지어 발굴에 관련된 일부 사람들에 의해 계속되었습니다. 하워드 카터 자신도 그 저주를 믿었고 카나봉경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신화에 추가되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대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저주에 대한 생각을 현실적으로 거의 근거가 없는 공상적인 생각이라고 크게 일축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투탕카멘 무덤의 발견에 관련된 사람들 중 일부에게 일어난 비극에 대한 실용적인 설명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가혹한 생활 환경과 독성 물질 및 전염병이 결합되어 발굴팀 일부 멤버들의 건강 악화와 때이른 사망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발굴의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집중적인 언론들의 취재는 발굴팀원들의 정신건강에 피해를 입혔을 수도 있습니다. 저주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투탕카멘 왕의 무덤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앞으로도 사람들을 계속 사로잡을 흥미롭고 매혹적인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